그런 환상 갖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다리가 길지 않다. 근데 조중동이 이렇게 국민들을 친중 관점에서 개돼지로 세뇌하는 네. 동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유 뭐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 우리 공론의 법정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은 예. 첫 번째는 뭐 그 근본적으로 나는 탄핵 사태하고 관련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탄핵이 지금 멀쩡한 나라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고 거의 그렇죠. 광란의 말하자면은 집회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국가를 해체한 사건이죠. 국가를 공화국을 해체한 공화국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총대를 제일 앞장서서 끌은 게 조중동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은 예, 조중동이 끌었지. 불씨는 거기서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내내 선동하고 불질렀죠.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그러니까 반문재인 여러 가지 뭐 비판은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탄핵에 대한 원죄. 네. 탄핵 원죄가 있는데 탄핵 원죄가 있으면 왜 친중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우리 단순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변경시키고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자유화라고 하는 자유의 도미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국가 전략이 이미 굉장히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자유의 그 미국의 분단구조 붕괴하고 북한 해방되고 휴전선 남쪽에서 이제 정치 쓰나미가 일어나면 정치 쓰나미가 일어나면 자기들 탄핵 원죄까지 다 까발게 나와서 이제 숟가락 놓게 된다. 그죠 뭐. 그 부분이 무한하다고 볼 수 없어요. 숟가락 놓을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옛날에 만나서 뭐 작당한 거 이런 거 드러나면 이제 내란죄로 감옥도 가셔야겠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성역 속에 지금 잠겨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 문제를 이 응당 언론은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야 될 사회적인 정치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범이 되거나 정치적인 그 말하자면 방조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과 거짓의 잣대에서 분명히 시비를 가려줘야 될 언론이 거짓의 입장이나 혹은 범죄의 입장에 서서 그걸 두둔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 숨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 거라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전쟁 붙어 있는데 중국 망한다라고 국민들한테 떠드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 알 거라고. 네. 근데 자기들이 거꾸로 마치 지금처럼 중국이 다이다이로 미국과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보 아니면 그거 안다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조선일보 혹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문제예요. 한계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헌연불 외면 그 일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꿩이 땅속에 뭐 대가리 박으면 포수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꽁대가리야. 대한민국의 지금 권력과 제도권이 일종의 딜루시브 엠파이어입니다. 엠파이어 오브 딜루전이. 그러니까 망상의 제국을 망상의 권력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낙하산 비상탈출 낙하산을 만들 거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죠? 요새 뭐냐면 미중 전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그 마치 중국이 다이다이 싸움 붙을 것처럼 싸움이 호각으로 될 것처럼 떠들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민화 시켜놓으면 실제로 북한 해방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정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의식에 안 깨 있으니까 우민화돼 있으니까 무주공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무주공산에서 이제 그 탄핵 동지애들이 똘똘 뭉쳐서 김무성, 유승민까지 조중동에 탄핵 동지애들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의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실제적으로 국회가 지배하는
대통령 진짜 철폐하고. 네. 그러니까 나경원이도 연설하면은 꼭 그게 들어가잖아. 개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그리고 국민이 우민화돼야 그 자기들의 악마의 방주가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악마의 방주지. 예. 탄핵파의 악마의 방주라. 근데 예. 그 악마의 방주를 띄워주는 물은 개돼지화된 국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우민화 세뇌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최면, 망상 최면 거는 거고. 그렇죠. 그 이유는 우선 한국에서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중동의 요소가 사실은 제한 정부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인 권력 패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건 좌파가 보는 입장이든 우파가 보는 입장이든 동일하게 자기들은 권력의 원화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방상훈이나 홍석현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권력을 만든 사람이고 권력의 원화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게 불행인데 권력의 원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어느 일정한 절제가 없으면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휘둘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무슨 대통령제가 악마적인 대통령제라고 하는 단임 대통령제 87년도에 만약 대통령이 악마라면 네. 조중동은 저기 염라대왕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586 문재인은 완전히 악마 중에 상악마예요. 아니 대통령 악마 맞았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제도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나쁜 통치로 그리고 부정부패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서 단임 대통령의 장점을 못 살리고 전부 소위 말하자면은 악마적인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YS 때부터 지금까지 6명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인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부 단임제의 헌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됐는데 전부 인치적 독재를 했고 지금은 박근혜도? 박근혜도 상당한 부분,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제 박근혜의 문제는 뭐냐면 인치적 독재를 못해서 당한 거예요. 어쨌든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단임제, 대통령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 라는 게 조중동의 스토리예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네, 제도권 상류층의 그러니까 법조 전체 다 스토리야. 다 스토리. 근데 한 번도 만약에 6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단임제의 헌법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반대해요. 반대해요. 조 박사님 말을 왜 그러냐면 권력이라는 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 인재풀이 있고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지만 법조 보세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세요. 그 다음에 언론 보세요. 이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상류층이 완전히 타락과 무지가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저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천하 없는 사람 예수가 되더라도 이거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인이자 결과인데 저는 지금 결과를 지금 와서 30년 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25년 뒤구나. 그러니까 1993년 YS 집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부분이 아마 우리가 민주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원인은 그때부터 생겼고 이것이 축적이 돼서 지금의 최악의 결과까지 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원인이 뭐냐면 지식층과 상류층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됐고 자유시민이 각성과 조직화가 안 된 게 근본 원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 지식층이 썩어 있고 타락해 있는 데다가 자유시민이 각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란 배가 뜨냐고. 못 떠요. 그거는 상호작용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30년 전의 93년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리더십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는데 리더십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 어떻게 그런 개판 YS나 DJ 같은 리더십이 등장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게 만든 이유는 결국 지식층과 국민한테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 자 지금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개판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개판이 아닌 자는 그 게임에서 승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지금에까지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인데 말하자면은 그때 중요한 시기마다 모든 원인을 헌법에 돌리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지위와 내용의 이야기를 돌리고. 나는 그 노골적으로 말할게. 지금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재개헌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국회가요 개판이거든.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의 권력 그 과도 지배 체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 독재를 만들어줘. 예, 그리고 의회 독재 만들겠다는 게 지금도 이미 의회 독재인데, 근데 국회의원들은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먹고 사니까 언론의 신여예요. 또. 그렇죠, 신여예요. 결국은 그리고 언론이 지업했을 때 국회의원을 잡아가거나 저기 뭐 그거 하는 건 법조야. 법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원 집정부제나 저기 뭐 의원 내각제라는 건 결국은 타락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언론, 그 다음에 그것에 칼을 휘두르는 법조, 이 언법정 과도지배 체제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노예화시키겠다는 음모라고 해요. 그 음모의 코어에 조중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그거 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한반도의 중요한 현상 변경, 즉 비핵화가 되든지 평양 정권을 붕괴가 되고 자유화가 되든지, 즉 한반도가 남북한 공이 자유민주공화 시스템 체제가 동일하기 전까지는 헌법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제를 중임제를 하든 이원 집정제를 중임제를 하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5년의 이 소위 독재를 8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대통령의 아마 물리적인, 지금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한 권력 연장 게임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이원 집정제를 주장하고 준 내각제적인 요소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몇몇 중요한 언론, 국회, 사법, 소위 이걸 이게 그러니까 혼합체가 돼서 그러니까 법조 범털, 법조 범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론 범털, 그 다음에 여의도 범털, 국회 범털, 이 범털 복합체 아래, 범털 복합체 아래 5천만 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는 이쪽 국회판에서 그 그림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러면 종북 간첩이 낫다니까. 종북 간첩 애들은 대한민국을 자꾸 흔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가 좋은 거야. 대통령만 먹으면 그렇죠.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문재인 586 집단에 감사하다니까. 정말 동지애까지 느껴. 이 문제에 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왜냐면 종북 간첩은 딱 보면 저건 적이다 아니야. 친북이나 친전체주의는. 저건 적이, 햇볕 논자는 나한테 적이거든요. 그렇죠. 적은 어차피 싸워야 돼. 싸우면 돼. 그럼. 근데 이게 아니라 겉으로는 보수요 우파요 하는데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금숟가락 저기 범털들끼리 모여서 언론 범털, 법조 범털, 국회 범털끼리 우리가 과도지배 체제 만들 때니까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 이 짓을 해. 너희가 그러고 자유민주고 너희가 그러고 보수고 너희가 범털이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잘 들으세요. 당신들 속내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이 인간들은 그러한 범털 과도지배 체제, 그러니까 국민을 우민화시키면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왜 소위 말하자면은 태블 PC 스모킹건부터 시작해서 탄핵 결정 까지 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이미 의회 독재의 전형을 지금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다 보여줬다. 의회 독재뿐만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고요. 이게 의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언론이 코아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고 말합시다.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 동아 김 회장, 조선 방 회장, 중앙회 홍 회장이 국회의원 하나 불러다 놓고 황교안이 불러다 놓고 협조하세요. 우리 잘해봅시다. 대한민국 이깁시다. 그럼 황교안이가 무릎 안 꿇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 얼마나 오금이 저리게. 어제 그렇죠. 중앙일보에 무릎 꿇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범은 조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범이 조중동이고 그 옆에서 국회에 칼을 휘두르는 거는 여의도 범털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면에 나서 있는 건 나경원이 그다음에 김무성이 유승민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의도 범털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 거기서 칼잡이 하고 있는 건 저쪽에 법조 범털들이라고. 그리고 맞아. 핵심에는 조중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언정법 카르텔이에요. 맞아요. 언정법 카르텔이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자 싶은 말은 언정법 카르텔이 지금 미중 전쟁은 심각하다는 거 알아. 네. 그다음에 저거 알아요. 저기 알죠. 북한에 방 올 수 있다는 거 알아. 알죠. 그다음에 그러면 휴전선 남쪽에서 정치 쓰나미 일어날 가능성 높다는 거 알아. 그렇죠. 정치 쓰나미 잘못 번지면 자기들은 숟가락 놓고 감옥까지 갈 수 네. 있다는 거 알아. 알아. 네. 그럼 대한민국을 탄핵 원죄가 있잖아. 네. 자유민주공화국을 해체시키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최소 숟가락 놓는 거고 스텝 잘못 꼬이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똥줄에 숯불이 박혔다고 똥꼬에 숯이 박힌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작전 어떻게 세우겠냐고. 그러니까 악마의 방주를 만들자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개헌을 불을 지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막고 있는 건 문재인 586 집단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네.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 또 원로 아니, 막아져요. 아니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막아지는데 이제 쓰나미 자체는 쓰나미 자체 거기까지 상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의 제도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제도권 범털들만 망상에 휘잡힌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 시간에는 광란의 희생자가 됐어요. 탄핵 때? 네, 탄핵 때. 엊그저께도 저기 서민층 식당에서 먹는데 네.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그 사람도 최태민 악령 씌워서 저기 최순실 아바타 했던 사람 이러고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있어. 나이가 60 정도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젠가는 그거를 그때 JTBC 태블릿 PC부터 해서 이 조중동에 그렇게 세뇌를 한 거 아니야? 그 각인을 시킨 거거든 그때. 우리 뭐 정치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모르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그다음에 인정하면 일부 아주 인정하면 인생 고달파지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은 한국 3만 불의 그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 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불씨는 언론이다. 언론의 말이다. 그리고 언론 반란.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말하자면 최대의 수혜자였다. 무임승차에서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크게 봐서 의회 독재가 가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론이 말하자면은 저는 뒤에서 의회 독재라보다 저보고 이름을 걸으라면 정언법 독재 카르텔이에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의회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회 독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너십은 언론이 되니까. 언론이에요. 언정법 독재 카르텔이야. 언정법 독재. 그 부분은 정말 이거가 악마의 방주고 이 악마의 방주를 만들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날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하게 잘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세계 정치의 어떤 이 구도 그걸 자꾸 은폐를 시키죠. 그렇죠. 이 악마의 카르텔을 만들려면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개돼지로 세뇌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세계 정세나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안 전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6월 4일 홍콩에 18만 명 데모 자체를 묵살하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선 동아 중앙에 묻겠어요.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30주년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의
심텀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몇 년 전 최소한 한 2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게 뭐 동등한 행위자의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문명과 인류와 세계가 중국을 무릎 꿇리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거기서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그 뻔히 알면서 중립을 가장한 친중파죠. 기회주의죠. 예. 사실은 기회주의도 아니에요. 기회주의도 아니고 예. 의도적인 국민 우민화야.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의 기자님들은 사주와 핵심들한테 다 드세요.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 우리 언론기관이 국민을 우민화하는 기관이냐. 네, 그렇죠. 자명하게 보이는 건데. 자명한 건데.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냥 기레기야. 기레기. 다시 한번 우리 자명한 걸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째, 절대 미중 간에는 패권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문명적 중국 도발에 대한 미국의 중국 제압입니다. 잠깐만, 그거 제가 보충할게요. 네. 첫 번째, 이거는 중국 제압이다. 네. 반문명적 중국에 대한 제압이다. 첫 번째, 그거 보충할게요. 요새 스티브 배넌이 철학화됐어요. 옛날에 스티브 배넌은 삼류였어. 제가 보기엔 한 2년 전에는 그냥 백인 우월주의 미국 애국주의 떠드는 그냥 선동가였다고. 근데 요새 철학화돼 있어요. 미중 전쟁을 겪으면서. 그래서 내가 야 역시 이 세상이 경험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스티브 배넌 며칠 전이야. 한 4, 5일 전에 그 얘기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셔? 미중 전쟁은 무역 적자나 미국산 대두에 관한 전쟁이 아니다. 핵심이 인류와 문명을 위한 도덕적 당위다. 그렇죠. 모럴 임페러티브라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거 따로 다루려고 그러거든. 모럴 임페러티브라고 썼어요. 우리가 도덕적 당위다. 이거. 우리가 설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거기까지 인도와 문명을 재정비해서 소위 지금 주권 체제를 도전을 하고 내부의 식민지를 가지고 글쎄 수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그 모든 정보를 그 가져와서 세계를 빅브라더로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이 이미 다 노출된 상태. 그 상황에서 모랄 임페러티브라고 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당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은 도덕적 당위다. 이건 무역 적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술 패권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참하게